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요즘 나라의 현안인데요. 전라북도가 특히 심각합니다. 위기의 지역경제 탓만일까요?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고용 대책을 자치단체 몫으로 넘기려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문제 따져봅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석훈 국장님. 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네. 통계청에서 네. 상반기 고용 상황을 발표했거든요. 네. 네. 그 가운데서 10군데 고용률 최하위 시군을 발표를 했는데 네. 무려 도내 3개 시군이 포함됐거든요. 네. 전주, 군산, 익산. 네. 어떻습니까? 그만큼 전라북도의 상황이 최악이라는 반증일 것 같은데. 예.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전라북도 경제 상황, 지표, 흐름을 보면서 매우 우려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고용 악화, 고용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 부분에서 깊이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정세훈 본부장님, 실제로 다른 시도, 시군과 비교해서도 전라북도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걸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해 하반기에도 같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정말 안타깝게도 이 3군데가 그대로 나와 있었고요. 이제 뭐 시군 10곳 가운데 이제 군 단위 하게 되면 또 완주군까지 해서 총 4군데가 고용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의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현재 은퇴를 했고, 그다음에 실업, 그다음에 인구 유출, 기업 부족. 이게 뭐 한 가지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 때문에 더군다나 뭐 GM대우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더 커지면서 이런 현상은 좀 더 가속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염경석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군산의 경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전주나 익산 그리고 완주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상당히 상황이 좋은 시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좀 의외라는 판단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의외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느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전북 지역이 2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낮고 또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이제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데부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 좋은 데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을 갖고 있는 우리 전북에서 그런 현상이 오히려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전북은 어쨌든 1차와 3차에 좀 비중이 크고 또 그렇다 해도 3차에서도 좀 이렇게 규모 있는 그런 서비스 산업체가 있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북이 고용지표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세훈 본부장님, 지금 그 고용률이 최악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도 참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보다도 전라북도의 경우는 농촌 지역에 좀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농촌 지역에 훨씬 1차 산업 그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더 높은 게 지금 사실이고요. 그리고 원래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지금 방금 고용률 부분 이야기인데 우리는 자꾸 통계청에서 보기에는 실업률 하는데 거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OECD 평균 밑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률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고용률 그 부분이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가 좀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한다면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 자체가 지금 없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최근에도 고용률이 질이 더 나빠진 것은 현대중공업과 GM의 그 영향이 상당히 좀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 국장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청년 실업률이거든요. 네, 네. 지금 2, 4분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라북도 청년 실업률이 12%. 예, 예. 근데 전국 평균은 한 9% 나오더라고요. 예, 예. 한 3%포인트 차이인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차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특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 아닐까 싶어요. 예. 청년 실업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크게는 이제 고용 전체적인 어떤 일자리 확대, 질 좋은 일자리 공급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률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어떤 정책 고려 사항이고 집중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실업률, 청년 취업 증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그동안에 많은 간담회 그리고 또 기업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을 전개해서 청년들이 가장 지금 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청년들이 여기는 부분은 첫 번째는 어떤 대기업과의 도내 기업들과의 임금 격차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임금 격차 이외에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추가적인 그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보전하고 매칭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가운데에서 10개 시군, 뭐 11개 시군 정도는 앞으로 30년 내에 소멸할 수도 있다. 이런 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영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일자리하고 출산율은 연동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더 많은 인구가 모이게 될 거고요. 일자리가 없으면 그만큼 다 이 지역사회가 공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출산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면 가임할 수 있는 여성분이라든가 젊은이들이 오지 않으면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이제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대도시에 이렇게 인구 집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전북 같은 이제 군 지역은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고 고령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 사실상은 이 지역 균형 발전밖에 없다. 정답은 어떻게 보면 대도시 중심으로 우리 국가 경제가 성장해 오다 보니까 소외된 군 지역은 계속 재정 투자나 이런 것들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이렇게 전락해 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대도시 인구 집중을 막고 그런 뭐 군 지역이나 환경이 좋은 농산종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들을 국가가 그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런 환경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좀 정 본부장님, 지금 전북의 고용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좀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거기 정책적인 실패 이런 부분은 좀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나석훈 그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하드웨어적인 부분, 뭐 기업의 그 부분들, 뭐 일할 기업이 없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지금 청년층의 경제 활동 인구가 현저히 낮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공시조, 공무원을 준비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뭐 한국국정관리학회에서 올 3월 달에 공무원 시험 준비생 규모를 한번 추정해 봤더니 최소 32만에서 약 50만 명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공무원과 대기업만 준비하는 숫자가 약 100만 명가량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OECD의 지금 현재 평균 실업률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지만 고용률에서는 10%포인트 이상 저희가 낮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청년층이 1년에 한두 번 있는 공개 채용, 그러니까 공채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만 쓰고 아예 활동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구직 활동, 원서만 낸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실업자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럼 이제 실업률 자체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건데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 청년층의 이 부분을 경제활동 인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 부분이 상당히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전라북도가 늘 1위, 2위 안에 드는 수준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논지를 모아보면 한 방향으로 좀 가고는 있는데요. 나 국장님, 지난달 20일 전라북도에서 아마 국장님 주재로 해서 시군 일자리 대책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는 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모색이 됩니까?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제조업
아까 정책위원님도 말씀하셨다면 제조업 분야의 어떤 일자리, 그다음에 재가동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이제 8월 20일 날 일자리 담당 부서, 그다음에 기관들, 단체들이 다 모여서 우리 시군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어떤 최근에 우리 도내 어떤 전체적인 경제 상황,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에 같이 고민을 하고 여기에서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내년도 어떤 경제 정책 방향, 그리고 장기적인 흐름에서 고용 시장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지혜를 맞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결론이나 뭐 이렇게 설명할 만한 부분 대목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역이 주체가 되는 일자리 확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자리 성공 모델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나가자. 지금은 어떤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건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에는 다소 물론 그런 노력도 하지만은 이런 어떤 우리 자생적 모델 발굴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 도내의 일자리 기관 단체 그다음에 시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일자리 발굴 모델을 성공시켜 나가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 지금 말씀 들으셨는데 지금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아직 느슨하거나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모두에서 우리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가 그동안 다 모든 것을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집행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지역이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낯설긴 하죠. 그러나 원래는 그게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는 그 재원을 최대한 분산을 해서 분배를 해주고 그 지역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들을 창출해내고 그걸 지방정부 하는 이런 역할 분담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부는 뭐 중앙정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집행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게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지? 책임전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큰 방향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 주도형 성장을 좀 방향을 잡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도 약 470조 규모 중에서 한 23조 이상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일자리가 취약한데 지금 우리 전북처럼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자원 배분을 해주고 시나 도에서는 그 지역에 적합한 그런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그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라는 게 뭐 어느 날 뚝딱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뭐 미스매칭도 있습니다. 그거는 즐거운 비명입니다, 사실은. 예.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뭐 정부가 없어서 못 간다? 이거는 즐거운 비명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우리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다면은 청년들께 공시적으로 이렇게 내몰릴 이유가 없는 거죠. 공무원보다도 직업적 안정성이나 보수 이상에 되는 직업만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공시적으로 이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공무원이 먼 미래로 봤을 때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기에는 적합한 직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젊은 날 이렇게 고시원에서 허비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투자라고 봐야겠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민간 부문에만 기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는 공무원 17만 명 채용 공약도 있지만 공공 서비스 관련된 그 공공 노동자들 81만 명 창출 공약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제는 좀 가시화시켜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어떻게든 그렇죠. 만들어내야 어쨌든 된다는 일자리는 생존이니까요. 절박한 예. 어떤 그런 그 그걸 심경인 것 최우선적으로 같고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생본부장님 방금 지금 비판하는 그 기본은 지난달 30일 날 있었던 청와대에서 시도지사와 일자리 대책 회의 거기에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앞으로 일자리 대책은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원만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의 어떤 절박한 노력 이미 그것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전라북도의 절박한 노력이 좀 뒷받침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웃 광주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요구하고 비교했었을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의 어떤 정책적인 수단이나 방책이 조금 더 느슨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활동이 아마 미비해서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 나름대로 뭐 대책을 다 만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5대 뭐 주력 산업 하게 되면은 전자, 자동차, 조선, 뭐 철강, 화학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지금 자동차와 조선이 현재 무너졌고 그나마 조선은 지금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제 그 선박 수주 그 부분이 좀 된다고 좀 살아난다고 하는데 자동차도 지금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끝난 그 상태고 작년에 또 이제 그 소득 주도 성장으로 하면서 이제 임금 자체가 16.4%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또 내년에 또 이제 오를 건데 저는 일단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제조업의 그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그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많지는 않다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전통적인 산업, 제조업에 대한 그 부분에서 지원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발굴이 정말 시급하고요. 그리고 먼저 전라북도가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못 키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만들어 놓고도 아직 거기 입주 지금 안 되고 있죠. 먼저 저는 뭐 산토끼, 집토끼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먼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집토끼부터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따른 그곳의 안착한 기업들이 좀 더 성장을 해서 더 큰 기업으로 돼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병행해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먼저 집토끼, 선도 기업이라고 전라북도에서 이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멘텀을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100인 기업, 300인 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고용률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뭐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 만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 농생명 뭐 클래스터 신재생이라든가 상용차 이런 쪽으로 현재 전라북도가 좀 구도를 지금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도 중요하고 미래 먹거리에서 정말 중요한데 일단 저는 현재에 있는 기업부터 먼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기업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시군 이렇게 그 일자리 민간에 얘기했다는데 민간 그리고 뭐 기업도 같이 참여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의견을 좀 청취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새로운 성장 동력 이것도 분명히 중요하죠. 이게 장기 대책일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지금 워낙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중단기 대책도 동시에 병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이거든요.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단기적인 지금 고용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 확대 대책, 퇴직자들의 재취업, 전직 전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고 있고 좀 중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농생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그다음에 상용차 산업 이 부분에 어떤 육성을 해서 이 부분에 일자리를 확충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돈의 기업들의 어떤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어떤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그다음에 수출 시장 다변화 이런 어떤 전방위적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강한 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 아까 말씀하신 선도기업이라든가 어떤 글로벌 스타 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아까 광주형 일자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광주형 일자리라는 어떤 그 모델 이상의 어떤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자리라는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금 당장 단기적인 대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어떤 일자리 발굴 모델 이런 부분에도 조금 시간을 봐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기에는 전라북도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아우성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듯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단기 대책에 대해서 그 조급증들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까도 실업 통계 얘기하면서도 우리 군산 대우 GM 대우 그리고 현대중업 군산 조선소 이 공장 폐쇄 부분이 우리 지역 경제에 지금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실제 군산에 가보면 이건 거의 뭐 재앙 수준이다. 물론 고용력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을 해서 공표는 했습니다만 그 대책들은 뭐 극히 미미하고요. 실제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분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 가격조차도 심지어 뭐 몇천만 원씩 계속 뚝뚝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우선은 그런 데부터라도 지금 현대중업 같은 게 이제 조선업이 아까 얘기한 수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제 일감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대중업 그 뭐 사측도 좀 만나서 적극적으로 재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타진을 뭐 지사님부터 나서서 좀 해보고 또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직접 좀 만나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고 재가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정치권도 보여주고 또 행정에서도 그런 적극적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부터 좀 해보자. 가능한 것은. 예,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단기, 중기, 장기적인 대책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GM 군산공장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군산 지역 경제 나아가서 전라북도 경제의 어떤 그 디딤돌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부분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금 그 현대중공업 관계자분들 그 면담 그리고 그 재가동 건의하는 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 부분 이외에 그 시간이 걸리니까 어떤 그 물량 단기적인 물량 확보 이런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M 군산공장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뭐 방치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재활용 혹은 재가동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건건별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기업들과의 접촉 중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과 접촉 중에 있고 어느 단계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구체화됐을 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기업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됐었을 때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 위기의 전북 고용 상황을 타개하는 단방약 같은 단기 대책으로 가장 좋은 게 아마 대기업 유치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재정 효과라도 제대로 한번 보자. 자치단체에서 투입하는 재정 효과를 그것도 단기 대책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부분도 지금 백약이 무효라는 것처럼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들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중앙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을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관심을 갖고 좀 사업을 하시잖아요. 우리 송환 지사님도 좀 도지사실에 일자리 현황판 만들어야죠. 사실은 중앙정부가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특히나 같은 정당에 소속돼 계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국정에 적극적으로 뭐 함께 하기도 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활용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좀 더 많은 자원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들도 쭉 만들고 그 자원을 끌어와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좀 대기업 유치 굉장히 중요하죠. 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도민은 속았어요, 사실은. 뭐에 속았냐면 삼성한테 속았습니다. 삼성이 이전에 새만금에 투자를 하겠다고 우리 도민과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한주 지사님 시절에요. 우리 LH 공사가 이게 뭐죠? 저쪽으로 가면서 경남 쪽으로 가면서 그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한 약속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지사 같이 서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삼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3년간 약 180조 투자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한테도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북의 약속은 것부터 먼저 이행을 해라. 지금 충분히 명분을 갖고 있죠,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그래서 그것부터 이렇게 전라북도 약속을부터 지키고 지금 이번에 국가의 대국민 약속인 180조 이거 반드시 이행하라고 요구해야죠. 그런 모습들을 대기업들이 보여줄 때 우리 국민들도 대기업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적 생각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쨌든 삼성을 우리 전북에 투자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에서 전라북도의 일자리 문제는 물론 이렇게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당장 단기형 일자리마저도 없는 게 전라북도의 어떤 취약한 고용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시도나 다른 자치단체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전라북도가 어려운 것은 아마 전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렵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올해 전라북도 성장률 보게 되면 거의 한 0% 아니면 마이너스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타시도에 비해서요. 일단 여기 뭐 군산 뭐 고용 위기 지역 아까 뭐 이야기하셨는데 전주 상가를 돈다 하더라도 상가 공실률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뭐 한 건물마다 뭐 임대. 솔직히 자영업자들은 정말 소중한 분이거든요. 왜 소중한 분이냐? 자기가 오너이면서 사업체 주면서 또 노동자 역할까지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뭐 패턴이 좀 바뀌었긴 바뀌었죠. 옛날 같은 뭐 샵이라는 그 문화가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으로 해서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부분에서 뭐 적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실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염 위원장 이야기처럼 뭐 대기업이 이렇게 확 들어와준다 한다면 일자리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일단 먼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어려운 사람들 먼저 일자리를 주어서 그 사람들 생계 필요한 그 부분은 먼저 확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금 전라북도 경제가 지금 중환자 상태인데 여기서 운동을 시킨다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계속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공공형 일자리 꼭 정부 주도의 예산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예산이라도 일단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일단 매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국장님, 이렇게 보면 결국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고사하고 단기형 일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자영업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건 총체적으로 일자리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방금 제안하는 저런 대책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공 일자리 어떤 그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혹은 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다른 시도보다도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얘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약 30개 사업에 한 80억 정도 이런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 위에도 뭐 지역 일자리, 청년 일자리 어떤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고 이 공공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 또 내년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확대돼서 시행한다는 점에 기초해서 아까 어떤 그 일자리 기관들과의 연석 휴의에 더불어서 오늘은 전체 그 우리 도내 출연 어떤 경제 산하기관들 그리고 시군 어떤 담당 부서장들과 같이 어떤 지난번에 했던 일자리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공유하는 그런 어떤 회의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공공 일자리 확대 이런 부분만큼들은 저희들이 속도감 있게 자신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당장 현안인 어떤 단기 처방을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준비한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렇다고 이 일자리 문제를 저희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단념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부장님. 네, 이 일자리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없고요. 그리고 또 여당, 야당 없습니다. 일자리 하나만큼은 좀 하나의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정책을 시도하려 하더라도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경우 아니면 또 각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발목을 잡는 경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들 봤을 때는 시급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현실성에서 너무 떨어진다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말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 일자리만큼은 여야 정부 지자체를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석훈 국장. 네. 일자리 문제는 어떤 그 우리 도의 어떤 정책 과제 중에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한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제공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장년 부분들의 그 제도약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어떤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그다음에 공공형 일자리 이런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일자리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눈앞의 어떤 그 성과보다도 어떤 지속 발전 가능한 일자리 발굴 모델에 의해서 산업을 튼튼히 하는 거, 산업 구조 체질 개선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경석 본부장님. 예, 아까 정부부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중앙 지방 정부를 떠나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시대적 과제이고 우리 국가적 과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국회의원 5석밖에 없는 작은 정당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가적 위기를 좀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거고요. 그동안 우리 이 정책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기업, 법인 이런 중심의 수요를 많이 받아서 정책을 해왔는데 일자리만큼에 있어서는 수요자인, 구인자, 우리 실업자, 예비 노동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해가는 쪽으로 정책 관점을 좀 바꿔서 정말 일자리가 없이는 생존을 하기 어려운 사회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에 최우선을 두는 그런 정책 또 정치들을 해가는 우리 사회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졌다는 사람들, 전북에는 아픔이자 상처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당장 책임 있는 대책이 없어 더 답답한데요. 희망과 기대라도 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